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합니다. 첫째는 한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법무장관도 하고 비대위원장도 한 최대의 시해를 입은 사람 아닙니까?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하면서 지휘했던 지난 총선에서 사상 최대 역대 최악의 패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정치 경험이 부족한 검사 출신이라는 그런 점에서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그 두 가지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차별화를 시도하기는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와 양자 대결할 때 결국은 가장 뒤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안철수는 2022년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한국 정치를 바꾸려고 노력했던 3당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뤘습니다. 우리나라 사상 최초로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뤘습니다. 저는 그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했던 그런 결단이었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결자 해지의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제가 시작한 일, 제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게 기회를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도덕성 면에서 이재명 대표를 아마 제가 평생 노력해도 도저히 못 따라갈 겁니다. 전과 사범에 지금 재판을 5개 받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인공지능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또 의료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그 말 그대로 저는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하기 훨씬 전에 제 재산 절반을 기부했습니다. 제가 2020년에 목숨을 걸고 국민 살리기 위해서 대구 코로나 의료봉사에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무도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조차도 항체가 없는 상태니까 저도 사실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과학자이자 경영자입니다. 그 두 가지를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해 주신다면 반드시 이재명 이기고 반드시 대한민국 재도약시키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동훈 국무총리가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기간이 별로 없고 거기에다가 사실은 전례가 있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결국은 그 선거 관리만 했습니다. 사실 선거 관리만 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국무총리를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죠. 대통령 권한 대행을 그만두면 새롭게 권한 대행을 뽑아야만 되고, 그리고 또 본인도 대선 출마하려면 지금까지 어떤 공약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팀을 짜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남은 기간으로 보면은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유승민 대표가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떤 경선 방식이 나오더라도 당에서 정하면 그 뜻을 따르겠다. 농부가 밭을 탓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주어진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게 뒤집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에서 저 나름대로 최선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승민 전 대표와도 좀 룰은 따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조금 입장이 비슷한 면도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뭐 만남을 계획하시거나 이런 생각 좀 있으시면 드리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명태균 리스트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저는 따로 이렇게 정보 소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언론에 된 보도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그 제1의 그 후원 회장께서 그 여론조사비 비공개 여론조사비 명목으로 3천 몇백만 원을 이렇게 줬다는 그것도 사실은 제대로 설명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홍 시장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오면서 뉴스를 보니까 또 돈 거래 의혹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치에서 돈 거래라는 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의 경우에 뭐 저와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은 다르게 봅니다. 약간 서로 상황은 좀 다르고요. 그리고 또 모르겠습니다. 유승민 대표께서 만약에 뭐 만나서 한번 의논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신다면 또 정치인들끼리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대표님이 조금 그 생각이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 단일화에 대해서 사과한다라는 것을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출마 선언 때 말씀드렸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그때 저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중견 언론인 분인데 이렇게 10년 동안 제3당을 유지하는 사람은 아마 그 전례가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처음에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1년 이상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망들이 가라앉지를 않길래, 마치 제가 의과대학 교수 제일 먼저 된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백신 만드는 사람은 저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의사 그만두고 백신 만들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대학 교수로서 쭉 뻗어 나가고는 있지만 만약에 다른 많은 분들이 열망을 한다면 정치 경험 하나 없는 저라도 조금이라도 우리 국가의 정치를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한번 몸을 던져보겠다고 싶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1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남는다는 게, 그게 한국 정치에서 10년 살아남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기자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10년 살아남으면서 결정적인 게 22년이었습니다. 그때는 한쪽 후보는 어쨌든 재판이 5개니까 범죄 혐의자이시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다른 후보는 그 정치 경험이 부족한 검사분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년 이상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3기 미래로 최대로 큰 38성의 정당을 만드는 그 정치력을 보여드렸는데도 불구하고 3당이라는 이유로 그 지지율이 도저히 이렇게 1등을 하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오히려 이 정치 경험이 부족한 분을 밀어드리는 게 그게 맞겠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3년 후에 이렇게 계엄을 하리라고는 저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정말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 겁니다. 처음에 이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일부 후보 같은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 거기에 좀 기대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사실 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탄핵에 혼자 남아서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는 사실은 각 국회의원은 한 개개인의 헌법기관으로서 제가 판단할 때 헌법에 있는 조항과 달랐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 헌법재판소로 보내야만 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뭐 지금 관저에 있을 때도 관저 정치를 한다라는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저로 가서도 사저 정치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 사저 정치를 한다면 혹시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저 정치는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본인을 도와주었던 분들에 대해서 감사 표시를 못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감사 표시를 하신다든지 그런 일들은 충분히 가능한데요.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번 대선에 뭐 개입을 하겠다 이런 것은 저는 전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